지나가는데? 저기로 가면 되지. 예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네, 지금부터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90주년 기념 독립운동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술 토론회 진행을 맡은 광복회 유민 학술원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올해가 아시다시피 광복 80주년이라는 민족사적 대전환기 소서 틀어진 독립정신을 회복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다시 발견해서 이 새로운 세계에 계승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의랑쟁기 민주주의를 향한 독립운동가들의 지난한 노력과 그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비상계획으로 빚어진 탄핵정부의 와중에서 일본의 적장에 대응하면서도 구성원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을 모색했던 우리 선열의 독립정신 이 자리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한국의 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역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 독립운동 후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공동 주최자이신 박찬대 의원님과 또 홍범도 기념사업회 박봉도 의원님 지금 국회 모임 때문에 잠시 늦었지만 화면에 자꾸 가려서 한가운데 오시면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내일은 시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님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후손 몇몇 또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일정들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한시준 한국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실 김영관 전 독립영양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광복회 학원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제1주제를 나눠주실 춘천교육대학 김지영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영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2주제를 발표하신 국민대학교 황선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오시고 있는 도중인 것입니다.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충남대학교 박경목 교수님께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이 방금부터 들어와 있고요. 제3주제를 발표하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카이지 이현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토론해 주실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 성주현 소장님도 지금 오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당 유혜영 선생님의 손자이시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광복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이종찬 광복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단체장님, 기관장님 오셨는데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론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배국까지 찬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애국지사 및 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사 축사를 순서입니다. 오늘 학술 토론회를 주최하신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 한영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광복회와 또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리 독립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짚고 이 80주년을 지금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가자는 뜻에서 오늘 이 학술회가 마련되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주최 측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데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전하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마 독립운동 당시부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어떤 문양으로 건설하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그 조항을 삽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통이란 도대체 뭐냐, 또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면 무엇을 계승한다는 뜻이냐,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냥 법통, 더 아주 문수리로 생각해서 이 법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법통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이 80주년, 광복 80주년을 지내오면서 보니까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대세가 건강하기 때문에, 바탕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곱게 지켜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헌법이 아무리 개정이 돼도 이 부분만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어떤 사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근은 예로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12.3 이 계엄선포,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거는 없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참여했던 저 병사들은, 동원된 병사들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가인이라는 작가가 스톡홀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병사, 젊은 병사들은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랜 기간 이게 자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립운동의 이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은
시기적절한 그런 학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는데 이것을 마치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냥 직수입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크게 무리하지는 않지만은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주의는 오랜 동안 이 항일 전선에서 적과 싸우면서 이 민주주의를 하나하나씩 지켜갔거든요. 1919년에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할 때는 우리가 이 말하자면 요새 얘기하면 내각 책임제였었죠. 총리가 의정원의 명을 받아서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이 일종의 내각 책임. 그러나 통합 임시정부를 할 때 말하자면 서간 북만에 있던 또는 우라도스에 있던 국민의회 정부, 그다음에 한성에 있는 한성정부 이런 정부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제로 바뀌었죠.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집정부 총재제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내각제도 해보고 대통령제도 해보고 전부 해왔다 이거예요. 한때는 집단지도 체제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정부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이 정치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개헌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냥 남들을 개헌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마다 일본에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 또는 중국에 있었던 상황, 그다음에 세계적인 정세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어떤 제도가 좋으냐 하고 양출하는 것이 그 당시의 민주주의 제도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에 있는 헌법이 87년 헌법이 다 언론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이미 시효가 지냈다, 너무 낡았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는 제도다, 이렇게 승자독식 제도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이번에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의 헌법, 우리의 정치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온전시키느냐, 이것을 아마 고민해서 나오는 얘기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 선열들이 지키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답하는데 어떤 열쇠를 거기서 찾아보자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학술회의는 대단히 유익하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찬대 의원께서 흔쾌히 이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우리 같이 하자. 이것은 아마 이러한 모든 고민을 현실 정치에서도 아마 느껴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한층더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호응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게 토론되는 이 내용은 그냥 학술적인 내용에 끝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선열들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회고해서 그 현실에 이것을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 같이 고민하시자는 뜻으로 저는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회가 대단히 고귀하다. 또 이 학술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자 하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학술회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만큼 값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대학교 황세현 교수님 오셨죠? 네. 네. 공동 주최자이신 우리 박찬대 대표님 당초 오시기로 오셨어요? 네. 또 우리 토론에 임해주실 충남대학교 박경목 교수님 오셨습니다. 식사 말씀 오시는 대로 저희가 듣겠고요. 지금 오셔서 같이 함께 그 사진을 갖다가 찍고 원래 휴식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우리가 이제 발표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순서인데 지금 오시는 대로 사진 찍기로 하고 잠시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을 가지면서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만요. 저기는 왜 안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되죠. 저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그렇다네요. 저쪽에는 못 가세요? 저기 둘이 막고 있어요. 기다리나 봐.
최초로 오고 싶어. 잘해야지. 학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발표자 교수님들하고 토론자 교수님들 잠깐 앞에 오셔서 우선 사진을 한 찍고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오시고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자 토론자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정찬 회장님 쓰시죠. 또 부회장님 오시고 고려인 협회장 오셨죠. 고려인 협회장 나오시고요. 또 대한민국 입시운동 기념관장님 김유건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김유건 관장님. 토론자 발표자는 이제 자리에 이쪽 연 무대에 내려가지 마시고 앉아주시고요. 토론자 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진행은 제가 맡고요. 종합 토론의 좌장은 김용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을 들으시고 객석의 질문 시간 관계에서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토론의 도중이라고 저에게 질문지를 전달해 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발표자나 토론자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주제 발표 전에 한시준 교수님께서 광복 80주년 국민은행 가치에 대한 기조 발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 교수님 부탁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광복회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게 참 대단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시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참 많이 받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주관하는 사람이 광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다. 또 광복절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동안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아가지고 애국하기도 하고 평화하기도 하고 참 그랬었는데 한국에서도 광복절날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죠. 근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구성하고 표명하는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상했는데 작년에 광복절 때 그런 걸 보면서 이 드는 생각이 야,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독립운동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80분만 해달라고 해서 올해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수과를 얻었고 독립운동이 어떤 가치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드러냈으면 좋겠다. 오늘 광복 80주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미국이 순조로든지 그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 독립운동을 역사하는 여론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떤 했다, 활동, 또 개인별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독립운동의 손발이든지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못 봤죠. 일리를 들면 우리가 내가 광복절을 맞지만 또 광복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진출한 것이냐 아니면 연합국이 일부를 이어서 갖다 준 것이냐 우리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광복을 우리가 찾은 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광복절 조주사에서도 드러내고 얘기하고 이런 그런 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복절을 매년 기념하고 있지만 정말로 광복을 우리가 찾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또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독립운동 역사를 표현하는 사람한테 하나 이루어지는 게 광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광복을 주어진 것이다. 독립운동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냐. 그래서 광복, 이거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48년에 대한민국을 광복하게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광복절을 제정하자고 그런 것이죠. 그런 논리의 바로 출발이 광복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게 확인하는 명식 표현하게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복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갖다 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제 우리가 보통 광복 그러면 일본이 패망하기 때문에 광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일본은 왜 패망합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패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은 바로 미국의 승전하고 같은 것이다. 바로 그런 논리 것이죠.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생각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그 일본하고 싸운 것은 미국만 일본하고
나라를 갖기는 미국, 영국, 중국, 마지막에 소련. 그래서 미영 중소를 연합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싸우는 나라는 연합군 4나라뿐입니다.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전쟁을 나라는 연합군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다 일본하고 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전쟁하게 된 것은 일본이 침략하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죠. 일본이 남부를 침략했을 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우고 있죠.